서울의 한 중심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던 지역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밀려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세입자들은 여전히 남아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고 그들 중 대다수는 이 아파트의 기묘한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아파트 5층으로 이사왔고 처음엔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은 이 가족을 보기 힘들어졌고 마주쳐도 인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아파트 단지에는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그 웃음소리가 공포 그 자체였다고 증언했고 소리가 난 방향인 5층 끝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슬픈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관리인을 데리고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봤지만 응답은 없었고 관리인은 마스터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의외로 깔끔했지만 모든 거울이 뽀얗게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에 놓인 큰 거울에는 손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 있었고 살려주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후 이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가족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그 가족이 이사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사실 5층 끝집엔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공포스러운 전설만이 남았습니다. 현재도 그 아파트는 존재하며 가끔씩 용감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종된 가족의 웃음이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서둘러 돌아간다고 합니다. 은둔의 아파트는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며 공포 썰은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바쁜 학업 일정을 피해 여름방학 동안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인터넷도 잘 되지 않고 전화도 간신히 터지는 그곳은 평소 SNS 중독이던 나에게 더없이 적합한 디지털 디톡스 공간이었다.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할머니 댁은 큰 마당과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집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윤이 흐릿하게 남은 커다란 거울이었다. 할머니는 그 거울을 손주들 중 누구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다. 괜히 예민해지게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지만 왠지 모르게 그 거울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지내는 것도 점점 익숙해졌다. 낮에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근처 산책을 했고 저녁이 되어서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한옥의 특성상 집은 조용해졌고 바람이 불면 오래된 나무들이 삐걱거렸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던 나는 거실에 나와 그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문득 호기심이 동해 거울을 손으로 살짝 닦았다. 그 순간 거울에서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지며 등 뒤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다.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거울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비쳤다. 겁에 질려 말을 잃은 채 바라보고 있자니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며 어떤 형태를 이루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의 형상이었다. 이미 볼이 하얗고 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여인은 거울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뒷걸음질 치던 나는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거울은 절대 보지 말라고 했잖니. 깜짝 놀라 할머니를 향해 돌아보았지만 할머니의 방은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거울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여인의 형상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에게 그 밤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그 거울은 대대로 내려온 물건인데 수십 년 전에 이 동네에 불행이 잇따르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한 여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영혼이 거울에 붙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걸 함부로 보거나 손대지 말라고 했던 거란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곧바로 방학이 끝나는 대로 할머니 댁을 떠나 도시로 돌아왔다. 여전히 그날의 광경이 가끔 떠오르지만 다시는 그 거울과 여인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그 후로 할머니 댁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는 아직도 그 여인이 앉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 무렵 할머니는 그 거울을 치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로 치웠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머니의 말 맞다나 어떤 물건은 그저 잊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인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해 여름방학에는 기분 전환 겸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조용한 펜션에 머물렀죠. 그 펜션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건물도 거의 없어서야의 바비큐와 자연 속 산책을 즐기기에 딱 좋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고 나는 그날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더 앉아 있었죠. 주변은 아주 고요했고 바람, 소리와 숲속에 작은 생명체들이 내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런데 문득 펜션 오른쪽 산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누군가가 맨발로 걸어오는 것 같은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였어요. 혹시 다른 일행이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건가 싶어 밖을 살펴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이어진 산길과 숲만 보일 뿐이었죠.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고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들에게 방금 들은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두 피곤했는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죠. 이튿날 아침이 밝았고 해가 뜨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계곡에 가서 놀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밤이 되자 어제의 일이 떠오르며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밤 우리는 펜션 거실에 모여 앉아 간단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그때 어제와 비슷한 시간이 되니 또 그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번에는 모두 그 소리를 들었고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펜션 입구 쪽에서 멈췄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밖을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마치 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몇 분간 계속되던 소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었고 우리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불을 끈 채 서로 기대어 앉아 겨우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펜션을 떠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보니 그 펜션은 오래전부터 종종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 마을 주민들도 잘 오지 않는 장소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때의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오싹한 기억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길고 세세한 묘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읽지 않기를 권합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오후 11층에 거주하던 젊은 부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부인은 주로 집에 머물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부인이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선명한 형태로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아파트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그 소리가 위층에서 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 듣기 시작하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관리실을 찾아가 위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12층은 몇 달째 공실이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잊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사이렌을 돌리는 것처럼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벽을 긁는 소리도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도 결국 소리를 듣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 출처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거실에서는 작아지더니 침실로 가면 다시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 벽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남자가 도와주세요 라고 약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악한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12층과 그 위아래층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층 역시 공실이 맞았고 최근 보안 카메라에도 아무도 드나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벽을 열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단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이후로도 그 소리는 몇 번 더 들렸습니다. 부부는 결국 불안감에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싸고 이사 가는 날 부인은 벽에 무언가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송곳을 꺼내어 벽에 구멍 하나를 뚫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뚫고 나자 갑자기 냉기가 밀려오며 쓸쓸한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놀란 부부는 서둘러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사람들이 그 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 부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그 소리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괴담이 되어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고 서울 외곽 소리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고 합니다.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그 아파트를 찾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